엄밀히 보면 그러한 행위의 원천은 더 이상 성격적 특성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니 분명하다. 행위 원천 얘기할 때는 고차예요, 거의. 왜냐하면 내 안에 실질적인 행위의 원천은 더는 순수하게 개인적이지 않으며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내 직관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내 직관 내용이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물질 세상 안에서 관념 그러면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관념도 무슨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 관념이 있고 이쪽 관념이 있는데 지금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내 직관의 내용이다라고 이쪽에 걸려있는 얘기를 할 때는 관념도 상해 차원의 관념이죠. 이치가 뿌려진 상태의 관념과 개념, 보편적인 직관의 내용들, 행위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행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태가 그렸잖아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관념적이고 보편적인 내 직관의 내용들로서 순돌이스럽게 이렇게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굴러가면 돼. 배우시는 분들의 착각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이거 굴러가야 돼요. 이거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행위의 유효한 근거와 출발점으로 잡는 순간 나는 개념이 이전부터 내 의식에 있었는지 혹은 행위 직전에 생겨났는지 상관없이 즉 그것이 내 성향의 한 형태로 존재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지 단계로 넘어간다. 자, 이 설명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하위 차원의 의지 단계도 이 얘기가 맞고요. 상위 차원의 의지 단계도 이 얘기가 맞고 중요한 것은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치, 이것 자체의 이치. 육생에서 떨어졌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냥 물질력에만 빠져 있거나 깨닫고야 말겠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전에 생겨난 건지 원래 있었는지 여기서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거와 출발점을 아무리 여러분이 상위 차원의 무심력에서 나왔다고 알면 뭐예요? 알고 내려와서 여기서 좀비면 뭐해? 지구로 착륙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게 근거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개념 자체가 그냥 위에서부터 온 게 뚝 하고 떨어졌으면 이런 차원 방금 설명한 거 혹은 직전에 생겨났어. 언제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생겨났든 여기서 생겨났든. 그것에 어떤 면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이 의지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자, 슈타이너는 사고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사고 자체를 구별하죠. 세계를 통합 이해하는 영적 정신으로서 사고, 상위 차원의 사고는 이미 모든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 고차 세계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 자각에 이르기 전에도 관념과 개념을 지각에 연결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당연하죠. 여기 뭐 관념, 개념들, 지각 연결하는 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그런 행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몸뚱이로서 그 말이니까. 이 역시 사고의 영향 아래 행해진다고 본다. 맞죠. 사고는 상위 차원, 중위 차원, 하위 차원의 사고 자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의지, 감성, 사고 등 특히 감성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도덕, 인지학적 발달 단계에서는 의식혼의 영역이라 일컬어지는 곳에 생기는 도덕의 동기다. 상위 차원의 사고를 말하는 거죠. 이 이제 의식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적 사고 중에서도 상위 차원이잖아요. 의식혼, 오성혼, 감각혼 이렇게 봤을 때 의식혼. 삶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사고와 관념이라고 한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단계 정도의 사고를 요건 박 선생님의 달아놓은 거죠. 어쨌든 사고가 분류되어서 상위 차원이 있다, 하위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제대로 보신 거고
이 부분만 조금 이제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맞아요.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일단 이해하기는 편하잖아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관념, 직관까지 포함되면 이쪽으로 뿌려지게 되죠. 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의 사고는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쪽. 그리고 마지막 단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 사고 자체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주 세상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사고 해석 개념과 관념에 영향을 줘서 물질계에 있는 나까지 영향을 주려면요. 이 사고 자체는 이미 요 메커니즘 안에서는 물질력이에요. 왜 다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물질력하고 다 했어요? 안 다 했어요? 여기는 안 다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거야. 영계의 시민으로서도 영계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는 모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체. 여기서부터는 이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탄생시키는 모체가 또 있어야 되네. 물론 무의 자리가 남아있지만 이 근원으로서 이것은 그냥 메커니즘에 그냥 영원한 굴레이기 때문에 이 상태만 딱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거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물질계와 영계와 무주 세상이 있다. 우주 세상과 무주 세상이 있고 중간쯤에 영계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이 우주 세상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그들이 확장시켜가지고 영계까지 지금 잠식시키고 있고 이미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주 세상이 필요하다. 여기는 교집합이 있더라도요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차차 아실 거예요. 영계는 깨져요. 물질력이 들어와 버리면 깨져. 근데 무주 세상은 깨지진 않아. 그냥 지들이 좀비가 될 뿐이지. 이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무주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인이 아니라. 이쪽이 영계도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깨졌기 때문에 일로 와야 돼. 일로.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개인의 삶의 가장 높은 차원은 이제 이 부분도 얘기하시네요, 박 선생님. 어떤 정해진 지각 내용도 참조하지 않은 개념적 사고의 삶이라고 하며 방편을 뿌릴 수 있는 영적 자아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고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 원천은 더 이상 성격적 특성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물질력에 끄달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즉, 도덕적 동기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동기 정도는 초월하는 거죠, 이게. 니체가 도덕의 계보나 선악을 넘어 제시한 초인의 상, 니체의 초인이 바로 그거죠. 물질과 인신, 신신거렸던 거, 이런 거 너희들 왜 여기에 다 얽매여 있어? 소박실제론, 유물론, 유심론, 형이상학적 실제론, 신비주의, 땡땡땡 니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다 쟤네들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왜 이렇게 비겁해? 왜 이렇게 본인은 없어? 왜 자기가 다 신임을 몰라? 왜 저 가짜 신들만 이 환상만 가져다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지? 신은 죽었다. 여러분들이 초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의 상을 말하겠죠. 니체는 이게 끝이에요. 음. 니체가 도덕의 계보나 선악을 넘어 제시한 초인의 상이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그거죠. 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고의 힘으로 지각을 개념과 연결함으로써 비로소 보편 가치로 도덕에 눈을 뜨는 것이 의식 발달이지만 발달 단계에서는 그 너머에는 양심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회적 관성으로서 도덕조차 넘어선 이 부분도 중요해요. 주체적 창조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나와 세계의 분리를 극복하는 보편적 개별자 요 말 요게 초인 요게 우리가 말하는 무주인 영계시민보다 좀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보편적 개별자가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개인주의라는 그의 개념은 윤리를 확보하고 다시 그 어떤 집단성에도 자유로운 주체적 개인을 정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극복하여서
사랑을 새로운 행위의 동기로 삼아서 더 이상 동기가 아니죠. 더 이상 동기는 아니죠. 동기를 삼아서 행위 창조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까지를 자유로운 개인의 상으로 삼고 있다. 보편적 개별자, 사랑, 행위 창조의 주체,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다. 자, 어쨌든 그 포인트는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보세요. 슈타이너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너머에는 양심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회적 관성으로서 도덕조차 넘어선 주체적 창조 의식 영역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나와 세계를 분리 극복하는 보편적 개별자가 된다는 것이 슈타이너의 주장이다. 슈타이너의 주장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양심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관성, 그런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러 애매한 거 이것조차 넘어선 창조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보편적 개별자가 된다는 거죠.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정신 차리라고. 이거 환상이다. 사회적 관성. 양심의 형태로 남아있는 이 사회적 관성으로서 남아있는 이 도덕조차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양심 자명 찜찜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슈타이너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으면 이거 뭐라고 보겠어요? 쟤네 저러다 큰일 나는데 왜 이 양심을 이게 잘못된 철학부터 와서 이 그냥 사회적 관성으로 남아있는 삐뚤어진 도덕심이라는 걸 왜 모르지? 이건 꺼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니체가 주장하는 바 다 초인의 상을 가지고 초인의 삶을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편적 개별자가 사랑을 안고 행위 창조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개인을 펼치고서 살면 양심 얘기해도 돼.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한테 양심을 얘기한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직감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직감으로 이거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 그냥 공평한 사고만 하면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양심을 찾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자,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어서 적어도 어느 정도 뭔가 알고 나서 그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 자명 찜찜을 하면서 계속 그거 의심할 거니까 우리는 별로 그게 위험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 그 끝이 어딘데요? 우주 섭리 아니잖아. 지금 배움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을 해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체 설정이 우주 섭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창조성을 발휘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창조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생시켜? 선생님 자체가 이게 없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슈타이너 얘기죠. 여기 보세요. 슈타이너도 똑같이 얘기하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슈타이너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양심 이거 얘기하지 마. 주체적 창조의식도 없이 그 깨진 도덕성, 사회적 관성으로 남아있는 상태. 지금은 게다가 2022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세상에서 양심 자명을 얘기해? 그거 그냥 분리 세상에서 더 노예로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언. 나중에 되면은 저 천추의 후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이라도 좀 제발 그만두고 바꾸지. 슈타이너 얘기해요. 슈타이너의 마음이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도덕 이것도 많이 그냥 깨졌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 개념 자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보편적 개별자가 되어서 사랑을 안고 행위의 주체자로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착각하지 말자. 나는 그걸 뛰어넘었다. 천만의 말씀. 어, 양심을 굳이 얘기해야겠다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치 얘기할 때는 그냥 이치 얘기할 때는 양심을 얘기해도 돼요. 이치를 얘기할 때. 어떤 경전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할 때. 현실로서 풀어지는 행해까지 닿는 것 이거. 행위 창조의 주체가 아닌 이상은 현실로 풀어내는 얘기에서는 양심을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치 얘기할 때나 양심상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나 쓰는 거예요. 이럴 때나. 이럴 때나. 그래서 저도 보통 그렇잖아요. 이치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양심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그건 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또 다 자명해요. 이치 얘기할 때는 맞으면 자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우주섭리 안에서는 이치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틀린 이치들을 많이 얘기하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상해 차원의 얘기할 때만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슈타이너의 주장이에요. 슈타이너의 주장. 제 얘기가 안 들리시면 슈타이너의 주장을 조금 받아들여 보세요. 자, 몸, 혼, 영, 무 이렇게 제가 구분시켜 본 거죠. 몸, 혼, 영, 그리고 무. 여기서부터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본능, 감각, 지각, 감정, 몸적인 거에서 혼적인 거로 넘어가서 감성, 관념, 개념들을 넘어서 영적으로 사고, 직관, 보편적, 개별자, 초인으로서 나아가면 무에 닿고 무주인스럽게 되는데 그것은 의지, 사랑, 나, 대자유인 상태로 말할 수 있고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똥막대기가 돼서 다시 현실로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주제자적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주제자적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의 몸, 혼, 영 다시 가는 거예요. 몸, 혼, 영 다시 초인을 지나 무, 사랑, 의지 그것을 안고 대자유를 안고 다시 내가 주제자적 무아로 나오면 다시 나로서 다시 몸, 혼, 영. 갑자기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또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드세요? 이게 반복이라고? 네. 이거 양심적으로 자명한 소리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너무 자명한 소리야, 이거. 이 메커니즘은 그래요, 여러분. 못 벗어나요. 염세주의로 빠지시겠습니까?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지금. 염세주의로 빠지면 그냥 좀비밖에 안 된다. 아우, 다 싫어. 다 만사 귀찮아. 나 깨닫고 말겠어. 땡. 여러분의 결과는 좀비. 티켓 끊고 기다려야 된다. 주의하자. 동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자, 이 메커니즘이 천부경판을 돌리는 메커니즘을 제가 여기서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천부경과 슈타이너를 통해서 주제자적 무와 무부경까지 넣어서 무까지 넣어서 표현한 거죠, 이게. 그렇다 그래서 몸은 감정 까지고 혼은 개념 까지고 영은 사고 보편적 사고 개인 뭐 초별자 까지고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집합이 있어요. 여러분 다 교집합이 있다. 균형 잡힌 사고를 하세요. 또 여기서 또 이건 외워야지 이건 외워야지 이게 맞구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러나 자기 혹은 다른 이의 행복에 대한 관념은 당연한 의지의 동기로 간주된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최대의 쾌락을 만들어내는 원리. 즉 개인의 행복을 얻기 위한 원리를 이기주의라고 한다. 이제 이기주의 나오죠. 인간은 삶에 있어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에 따라 자신의 이기적 노력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치, 뭐 행복의 희망, 여러 해악으로부터의 구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게.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쁘다는 뉘앙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행복의 희망. 뭐 사치는 그렇다 쳐요. 이기적일 수 있잖아. 행복에 대한 희망 또는 해악으로부터 구제.
이게 이기적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행복은 너의 고통일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는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 행복을 통해서 너는 고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해악으로부터의 구제, 해악으로부터의 구제. 도대체 근원으로서 보편적 개별자가 사랑을 알고 행위 주체자로서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이상 물질 세상 안에서 행복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가 없다는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는 좋은 뜻으로 해악으로부터 구제하려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종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군가의 주머니를 부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의 주머니를 부풀리고 있다. 세금도 안 내고.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일주일 동안 나쁜 짓을 해도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돼. 기도가 약이야. 이러면서 기복해. 나는 너희들의 해악으로부터 구제하고 있어. 누군가의 이기주의가 만드는 결과값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본문에 보면. 자, 현대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고귀한 이념들이나 사상들은 물질적 목적이 있는 이기적 습성의 산물이다. 물질력의 힘을 바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런 거예요. 뭐 평등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인권이니 뭐 이런 것들 이거 그 이념들이나 사상들은 물질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야. 슈타이너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이런 목적은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립행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물적 목적들 안에서 있는 이 목적은 다 쓸데없다. 버려야 된다. 이런 목적 아래에 있는 행복이니 희망이니 해악으로부터의 구제니 이런 게 도대체 잘 될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역사적인 결과물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도덕인 줄 알고 그게 양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율이 막 나오겠죠.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러면 악이야. 계율이 아니라 이거는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자, 우리는 외적 권위와 선언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에서 그 도덕적 자율, 자신에서 나올 때 이런 종류의 도덕 원리 중 특별한 것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안에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의 이름을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 정의가 맞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의 맞다고 쳐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양심이 도대체 안 깨졌냐. 결론은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결론은 깨졌다.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양심을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결과를. 인간이 자기 행위의 동기를 외적 혹은 내적 권위의 명령에서 찾지 않고 주어진 행동의 준칙이 왜 그 안에 동기로서 발휘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도덕적 진화다. 이것은 진화가 확실해요. 의심하고 고찰하고 통찰하는 거, 의심에 관한 이 부분. 이 권위에 기초한 도덕에서 도덕적 통찰로서의 진화다. 양심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간에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맞아요. 이 단계의 도덕에 이르면 인간은 도덕적 삶의 요구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에 대한 알미, 그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거의 도덕적 상상력, 사고력에서 나오는 직관이 뿌려지는 상태들의 이치가 뿌려지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죠, 느낌이. 그러한 요구는 전체로서 인류 자체를 위한 최대 행복, 문명 발달 혹은 더 완전에 가까운 인류의 도덕 개발, 순수 직관 행위를 통해 파악한 개인의 도덕 목적의 실현에 있다. 어, 도덕 개발이라고 여기 2번에 나와 있죠. 그게 각이죠. 각. 최대 행복 1번이 립, 목적 실현 행. 2, 1, 2, 3번이 강립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 한번 보시고
이 양심은 이 강립행 중에서 행의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행의 단계에서.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의 세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얘기해 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행한다는 것이 수준이 어떤 거예요. 이 물질 세상 안에 음과 양적인 것의 지식을 포함한 깨달음 공부를 포함한 것, 나는 누구인가라고 포함하는 것, 과학 물질 문명 안에 그 지식의 양도 포함한 것, 그렇게 다 포함해서 각이죠. 그러면 거기서 서원이 점점 각인되면서 목표가 생기잖아요. 믿음, 목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은 사고에서 나오는 직관, 이치에서 나오는 방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은 목적의 실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양심은 이 행 단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물질 세상이 너무 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양심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원동력으로 삼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노예예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강립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한테 양심을 얘기한다는 거 이건 그냥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폭탄. 제가 그래서 깨달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꾹꾹 누르면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착하기까지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반들끼리 만나잖아. 좋은 얘기 얌전하게 그러셨어요. 호호호호 이러고 있다가 뭔가 하나 삐뚤어지고 배신당하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더 치고받는 거 여러분 마진 보잖아요. 너 강퇴, 탈퇴 이러면서 우리랑 안 맞아 그러면서 싸우는 꼴을 보란 말이에요. 요게 다 자기들 양심적이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생각한 게 정의롭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생각한 게 많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다 자기가 자명하고 양심적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럼 비양심적이고 여기는 뭐 양심적이었어요? 서로 그러고 욕하고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양심. 자기들 내에서도 지금 그거 갖고 그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 충분히 되고 그런 것들 다 넘어서서 행할 때 비로소 다시 돌아보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주제자이자 주체자로서 무언가 행할 때 양심적으로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물질 세상 아니죠. 물질 세상 아니에요. 반려견, 반려묘무나 무슨 게임 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백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양심상으로 보면 생명은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동의. 그러면 너 찍어. 쾅. 양심적이었죠? 굉장히 양심적이었지. 너무 내 생각으로는 자명했지. 누구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 뭐 형님 동생 간에 막 싸웠고 누구는 가족의 뭐 그 아픔까지도 가져가려고 죄송했다고 사과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의 죄값이 좀 적으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명해. 얘 쾅 찍었어. 이도 저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양심은 요 가운데 있는 애야. 쾅 찍었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권위에 기초한 도덕적 윤리에서 나오는 이거 알량한 거짓말들이에요. 이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게. 또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양심을 얘기하면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또 눌린단 말이에요. 주체적이지가 않아. 선생님이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권위에 눌려 있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진화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화해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맞다고 판단하다가 선생님 블라블라블라 7분짜리 딱 강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게 양심적인 거구나. 한 3년 지났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교묘하게 다른 얘기에 블라블라블라 이게 양심입니다. 자기는 이게 원래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간 건지도 모르고 이게 맞네. 양심적으로 좀 찜찜하니까 이 말을 들어야겠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체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이게. 교묘하게 말 바꾼 것도 모르고. 양심과 자명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이 현실 시대에서 어떤 힘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가 보면 웃는 거예요. 니체가 보면 양심에 대해서 고찰의 통찰을 끝까지 해본 자로서 쟤네 양심을 얘기해? 니체가 그러면 와서 꿀밤을 때리겠죠. 꿀밤을.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양심이냐고.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르침 내용, 요거를 여러분의 행동 원천 삼아가지고 무언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배울 건 배우더라도 많은 것을 알려주시니까 배울 거 배우더라도 주의하자라는 거죠. 이것 또한 제 얘기가 아니라 슈타이너 얘기죠. 슈타이너 얘기. 자, 이 1번, 2번, 3번을 설명해요. 여기 선생님이 또 통념적 최대 행복은 에고이즘에 불과하고 그 연장은 특정 집단의 이기적 만족에 불과하며 도덕적 통찰을 얻는 이들만이 집단혼에 매이지 않는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여기 최대 행복, 요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그냥 이 물질 문명 안에서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깨졌단 얘기예요. 이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에고이즘에 불과하다. 에고 거리잖아요. 에고. 물질, 나, 이거. 이 물질 문명 안에서의 최대 행복 그러면 여기서 그냥 평등, 평화, 자유, 민주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판단하잖아요. 그 연장은 뭐예요? 물질 문명, 과학물질 문명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특정 집단의 이기적 만족에 불과하며 물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박 선생님도 제대로 보고 계신 거죠. 이거 집단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거기 안에 여러분이 끄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눈치채셔야죠. 인류 자체를 위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통찰을 얻은 사람, 고차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웃음에서 나오는 무력을 아는 사람, 동무 여러분들, 이런 집단론적인 어떤 시대령적인 집단론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죠. 목표가 그렇게 설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 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대 행복 립. 목표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자, 이 행복. 이 행복은 어떤 외부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고에 의한 나와 세계의 유기적 통합 자체이므로 완전에 가까운 인류의 도덕 개발이라고 표현했다. 완전에 가까운. 이 완전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왜 쓸까가 중요하죠. 완전에 가깝지 않으면 음양의 이치는 끝까지 딸려오니까 과학물질 문명의 세계는 끝까지 따라오니까 완벽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최대 행복 1번이 집단론적 범위를 벗어남을 강조한 것이라면 2번 도덕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고의 성숙이라는 의미, 도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립이라고 해놨죠. 강립행 순서로 봤을 때는 2, 1,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 1, 3. 사고의 성숙이라는 의미니까 각 깨달아야죠. 공부 더해서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1, 3 강립행 이게 더 자명한 설명인 거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어쨌든 제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순수 직관 행위는 자유롭고 영적인 수준에서 파악한 것을 말하며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이런 개인의 도덕 목적은 곧 세계의 목적이기도 하므로 그 실현을 최고 단계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 직관 행위를 통해 개인의 도덕의 목적의 실현이다. 인류 자체를 위한 전 인류의 완전에 가까운 도덕의 개발을 위한 것. 이런 거.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슈타이너의 바운더리를 보란 말이에요.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예요, 이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캐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 양심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정의는 이렇게 내렸지만 이전에 그것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했고. 이 도덕을 얘기할 때 이거랑 연결돼서 그래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 깨진 도덕성하고 지금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전에 지금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을 만든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계율을 만들고 이게 마치 도덕인 양 위장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윤리까지 덧붙여서 이제 뭐가 나와? 법. 그래가지고 하위 차원의 규범들이 막 나와. 민법이니 사법이니 얘기해. 그리고 법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인 주체들, 특정 이익 집단들이 많아지니까 요만큼만 잘못해도 내 이익이 깨져. 여기서 더 나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내 이익이 깨져.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래서 제가 법은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고 들어다 보면은 지금 이런 메커니즘에서 지금 양심 도덕이 깨져 있는데 이미 깨져 있는데 양심 도덕을 얘기한다고? 안 되는 거죠. 자, 한편 문명의 진보를 그것이 가져오는 즐거운 감정이 아닌 하나의 도덕적 필요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명의 진보는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다. 자, 진보라는 순수한 의미에서 보면 아까도 진화, 진보, 뭐 특이점을 넘는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도덕이든 양심이든 간에 그런 어떤 진화 단계를 거쳐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깨졌다고 보잔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명의 진보는 계속 돼 있는데 도덕 또한 문명의 진보를 따라서 도덕의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도덕 원리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올라가는데 도대체 진짜 도덕의 의미가 있을까? 과학물질 문명을 쫓아가서 도덕의 원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도덕의 의미의 특이점들을 진화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집단의 놀잇감으로서 도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정해 놓은 양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설정돼 있는데 무슨 뭐가 중요해요? 도덕이니 양심이니 윤리니 법이니. 조삼모사죠. 완전 조삼모사. 법이든 뭐든 추상적인 개념의 뭐든 간에 지금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는요.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좋다면 우르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법 체계에서도 완전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향이라든가 현대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감성을 통해 가지고 이 도덕과 양심과 법조차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법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핵폭탄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쥐고 흔들잖아요. 코로나라는 양념을 가지고 코로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SNS라는 후라이팬에다가 지지고 볶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료가 코로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죠. 그거 끝이 있을까요? 없다. 끝이 없어요, 그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도덕성을 우리가 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이 꼭 양질의 것이냐, 제대로 진화한 도덕성이 맞는 것이냐.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바른 사고와 직관에서 나오는 도덕적 상상력에서 나오는 그 도덕의 개념이 현실로 떨어진 게 맞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펼쳐진 상태에서 양심과 도덕이냐.
화학물질 문명과 더불어서 그렇게 올라왔냐 이거죠. 결과값은 완전 깨졌다는 거죠. 완전 깨졌다. 자, 공익과 문명 진보의 원리는 모두 특정 경험에 우리의 도덕관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공익이라는 문명 진보의 관점을 도덕관념이라는 것하고 연결짓죠. 당연히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있죠. 이 새로운 도덕적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과 100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 또 다르고 30년 전과 지금하고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원리는 처음에는 특정 경험과 연관없이 순수한 직관의 원천에서 샘솟는 것이고 지각들과 연관성은 나중에 가서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것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특정 경험과 연관이 없죠.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직관의 원천에서 샘솟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각들과 만나서 연관성이 생기는 것은 내가 육생하야 여기서 지금 이 관계가 성성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연관성이 있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연관 없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치가 이렇게 뿌려지는데 나는 육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요, 처음엔 이게. 자연이 말해주고 이치가 말해주고 선생님이 옳은 가르침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못 들어. 가짜인 줄 알고 뻥인 줄 알고 사탄이네 악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막 동시에 뿌려지니까 이게 막 동시에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사고와 통찰, 고찰을 거듭하면서 이것들의 조합을 알고 이것들의 연관성을 경험하면서 계속 느껴가면 원래 있었던 얘가 도와주죠. 자꾸 도와줘. 그래 가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연관성을. 이게 공부예요. 이게. 이 연관성을 찾는 게 공부다. 그래서 순수 직관에서 이 순수 직관의 원천에서 샘솟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눈치채는 것. 그게 이치를 캐낸다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죠. 이치를 캐낸다. 깨지지 않은 도덕성, 깨지지 않은 양심 이런 거를 발견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문명의 진보, 공익을 향한 문명의 진보는 바르게 되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제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다. 과학물질 문명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이미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양심, 도덕, 윤리, 정의, 인권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죠. 이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것이 아니면 그들의 먹잇감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원리가 아니면 다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우주의 먹잇감일 뿐. 특히 이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가 누차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공익의 도모를, 다른 상황에서는 문명의 진보를,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자신의 사익을 추구를 옳은 일로 간주하고 행위의 동기를 삼을 수 있다. 나투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깨지죠. 누구는 자기가 공익 도모래. 누구는 자기는 문명의 진보래. 누구는 그야 말대로 사익 추구야. 뭐가 맞아요, 도대체? 공익 도모라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게 곧 사익 추구인데? 문명의 진보라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거 다 사익 추구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투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어떤 결과값 안에서만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결정의 근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자기 안의 개념적 직관 자체에 의존한다. 이거. 다른 모든 동기는 시야에서 사라지며 이런 거 하위 동기들은 다 사라지죠. 땡땡땡. 오직 행위 이상적 내용만이 동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일시무시 석상극 했을 때 이치가 부러진 하위 차원으로 그 이치를 확 하고 갖고 내려오면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행위 원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우주 섭리 안에서 누군가의 이익인데 이게 진짜라고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양심, 도덕, 윤리, 정의, 인권, 평화. 이 바운더리 자체가 우주 섭리 아닌데 이들 이익인데 사익 추구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공익이니 문명의 진본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과 1, 2년 만에 다 깨질 건데.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몰랐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뭐예요? 거의 그야말로 양심이 없거나 좀비거나. 우리는 성격적 특성의 단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수, 사고 혹은 실천, 이성 이런 거를 뽑았죠. 위에. 방금 우리는 동기들 중 개념적 직관 이런 걸 뽑았죠. 가장 높은 곳으로.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2단계 도덕에서 행위 원천과 동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원천과 동기가 일치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위 원천이 있는데 여기 동기들, 여기 동기들, 여기 동기들, 하위 차원의 동기, 나는 인류 문명을 위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나는 환경을 위해서, 나는 페미니스트야, 뭐 나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해? 그들의 먹잇감인데. 우주 섭리의 먹잇감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들이 되고 여러분이 우주 섭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동기와 원천이 일체가 돼야 돼요. 얘와 얘가 일체, 얘와 얘가 일체, 얘와 얘가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깜짝 놀래요. 왜 같은 위치에 도달해 있거든. 안 속거든. 안 속거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뭘로? 순수한 사고로 여러분들이 실천적 선언을 가지고 실천 이성을 해서 개념적 직관을 계속 쌓아내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 원천과 동기가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작업이 중요한 거죠. 이게 공부예요. 이제 이게 새로운 공부다. 순수 사고를 위한 실천 이성을 알기 위한 개념적 직관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행위 원천과 동기가 일치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깨달음에서는 어떠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동기만 알아야 돼, 원천만 알겠어. 이러면 좀비적 성향이 확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야 말겠어. 나 우주와의 일체감. 근원은 뭐지? 막 이제 이렇게 구만 있으면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일치. 이게 뭐예요? 무가 돼서 똥막대기로 뚝 떨어져라 얘기하는 거하고 이 더 큰 사고를 통해서 확장시키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 행위의 원천과 무의 자리에 나. 지금 물질 세상에 있는 행위의 동기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일체가 돼야 되는 것. same same.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덕적 직관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덕적 직관의 능력, 이거 상위 차원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각각의 특정 상황마다 적용할 자신의 도덕 원리를 사고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개인적 의지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상위 차원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서서히. 슈타이너가 지각, 감성, 사고를 말했을 때 이제 이 사고, 우리는 위의 의지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고 이게 무주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넣었고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연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느낌으로 보면 요게 이제 먼저 뭐죠? 오성원과 의식혼, 감각혼 요 정도의 세 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오는 느낌 이런 거. 도덕적 직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계에서 완전히 안착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진정한 개인적 의지 단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도덕적 직관의 능력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나는 칸트의 도덕 원리는 우리의 것과는 정반대다. 그의 원리는 모든 개인적 행위의 죽음을 뜻할 수 있다. 나의 규범은 결코 모든 이의 규범일 수 없고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나에게 옳은 것이다. 왜 이렇게 완전히 비판하냐 하면요. 나가 없어서 그래요. 나가 없어서. 이게 그 말이에요. 내 규범은 결코 모든 이의 규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특정한 경우에 나에게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 완전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여러분들을 그냥 노예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듯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한 tum도 벗어나지 마라 그거예요. 닭장 속에 여러분들 딱 가둬놓고 물질 세상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 이게 여러분 영계 시민으로 딱 보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진짜 그래요. 진짜. 닭장 속에 닭을 생각하면 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네가 생각하는 거 언제나 우리가 정해놓은 보편적 원칙에 원리가 되도록 그 한계에만 딱딱딱딱 넣어놓고 행위해. 이거죠. 그러니까 신으로서 여러분들 자체는 완전 개인적 행위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아예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보란 말이에요. 이 인간들 얘기하는 거. 근데 보세요. 이 서양 철학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와 칸트. 아니 도대체 칸트 배워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학생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 칸트를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슈타이너처럼 여기서 오히려 칸트에 무슨 허점이 있으니까 그거 캐라고 칸트가 이런 얘기를 막 해놨나? 싶을 정도예요. 싶을 정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모든 행위, 개인적 모든 행위의 죽음을 뜻할 수 있다. 이거 완전 칸트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면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당대 내노로 하는 사상 철학가들이 그 당시의 철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지배적 관념적 사고는 칸트와 같은 철학적 오판을 낳아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회복에 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거 사회악이죠, 사회악. 이런 얘기하는 거. 이 배운 사람들의 위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그냥 자기가 배웠다고 떠들어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하려면 기회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거 다 되돌려놔야 되는데 그 깨진 이론들이 만들어 놓은 극히 위선적인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개고생하면서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맞는 줄 알고. 화학물질 문명 발생돼야 되니까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일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결과값을 만들어 놓고 퇴근하고 자면 또 내일 아침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생산해야 되니까 어디 베트남 시내에 가면은 강이 완전 옷쓰레기 강이에요. 옷쓰레기 강.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에는 못 입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이 많대. 물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동무들을 포함해서 물질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가해자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알자 그거예요. 이걸 알자, 제발. 당장 여러분 멈출 거예요. 그게 깨닫고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의 또 오해야. 여러분 물질력 받고 태어났는데 그 멈출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나 무슨 옷가게 장사하는데 나 폐업할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얘기해 놓은 거 이거 기회비용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알란 말이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 교묘하게. 이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개별자가 된다고 그랬을 때 보편하고 지금 이 보편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전제가 뭔가 보면은 그냥 다 깨졌다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인간들이 보편적 법칙이라 그래서 이게 보편적 도덕성이에요. 보편적 사고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어떤 도덕성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를 노예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지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똑같고 이 사람들이 상위 차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더라도 전제가 다 틀렸어요. 그냥 물질, 우주 안에서의 얘기야, 그냥. 자유의 철학을 보면서 많은 철학가들이 나오는데 그 철학가들을 슈타이너가 비판할 때는 딱 그 전제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냥 편해요, 여러분. 아, 물질 문명, 아, 과학 물질 문명 안에서의 얘기구나. 아, 슈타이너는 이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철학인이 뭐니 하고 있는 꼴을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기에 이론론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왜 2022년도 21세기에 지금 이 이론론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새로운 유심론, 새로운 환상론, 새로운 신비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이거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둔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상적 비판은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례와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순수 직관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모르니까. 모르면 좀 배우란 말이에요. 이 반박은 행위의 지각 내용의 도덕적 동기를 혼동하는 데서 온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아, 이치 세상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물질 세상이고, 여기도 나름대로의 섭리가 있는데, 아, 이것과의 간극을 모르니까. 요 간극을 모르니까 아 이게 맞는데 근데 또 아 양심상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찍 하고 끌어다가 설명해. 게다가 여기는 또 그들이 버티고 있어. 물질 문명을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오류도 보여.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 생각해보면 이거 극복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나는 얘기해야 돼. 나는 누군가를 지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 혼동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원천인이 동기니 알지도 못하면서. 행위의 지각 내용은 물론 동기일 수 있고 우리가 문화의 진보나 순수 이기주의 등에서 행위할 때는 실제로 동기다. 물질 문명 안에서의 있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데 어떠한 목적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동기로서 원천에서 나오는 것들도 물론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 직관에 기반한 행위에서는 그것은 결코 동기일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서 기반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물질 문명 세계 안에서 다 깨졌다. 방법 없다. 결코 동기일 수 없는 거예요. 행위에 동기일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동기일 수 없기 때문에 평안이, 사랑이니, 자유니, 민주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니 하면 안 된다. 물론 내 자아가 이 지각, 이 내용을 인지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는다. 그 내용은 오직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쓸 뿐, 물질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데 쓸 뿐, 어떤 나투어진 개념 자체도 이렇게 뿌려져 있으니까 이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취합하는 데는 쓸 뿐, 그에 부합하는 도덕 개념은 대상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여기가 끝이에요, 이게. 도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가져오지 않아요. 거기서 이치를 캐내어서 창조적으로 다시 탄생되어야 가져오는 거죠. 이 차이도 아셔야 돼요. 직면한 주어진 상황의 이론적 개념은 오직 내가 특정 도덕 원리 입장을 택한 때만 또한 도덕 개념이다.
도덕 개념이라는 것도 신기한 것이요. 물질 세상으로 내려올수록 각각 다른 형태로 나누어져야 돼요, 이게. 또 신기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정 도덕 원리 입장을 택할 때만 또한 도덕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다르고 집단호적 특성도 다르고 시대령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그게 다 똑같아요. 이치로 올라갈수록 하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는. 자, 만약 내 행위를 오로지 문명 진보의 원리에 근거한다면 내 삶의 방식은 정해진 경로에만 매인다. 나 진보해야 돼. 문명. 이거 과학물질 문명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나는 하는 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해진 경로에만 매인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모든 사건은 도덕 의무를 발생시키고 하위 차원에 다시 말해 나는 문명 진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나의 작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라면 또 만들어내고 더 작은 거, 더 빠른 거, 더 자동 막 이런 거. 과학물질 문명 자체가 나가는 방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경로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로봇 인간, 인간 로봇, 로봇 기계, 기계 로봇, 기계 인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해진 대로 매여버리는 거. 작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이거. 자연의 법칙에 따라 대상 혹은 사건과 연관성을 밝혀주는 개념에는 이에 더하여 도덕적 행위자로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에 관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꼬리표라고 하는 게 붙는데 높은 차원에서 이 꼬리표는 사라지고 각각 특정한 경우마다 내 행위의 내 관념으로 결정된다. 이 도덕적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심 또는 이런 권위. 권위에 근거해서 내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찰리 채플린이 계속 꽁딱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돼버렸어요, 이미. 실제로 영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문 밖에 나가서 출근해서 블라블라블라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서 또 블라블라블라. 뭐예요? 컨베이어 벨트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게. 이런 느낌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도덕적 꼬리표라는 거죠. 사상, 철학, 종교, 이념으로 넘어가던 그 꼬리표라는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작전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꼬리표인지도 모르고 정해진 경로인지도 모르고 나는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여가 시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게 진정한 자유지. 그거 진정한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휴식으로서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물질적 쉼이에요. 그냥.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자,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그 꼬리표는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관념으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관념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분한테 제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직관. 직관의 구체적 내용이자 우리 안에 유효한 관념의 총합이 그 관념의 보편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안에 개인적인 것을 구성한다. 위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총합이라는 건 있죠. 직관이라는 구체적 내용이자 우리 안에 유효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투어전은 있지만 총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치스럽게. 음. 자, 어쨌든 그것이 뿌려지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을 구성하는 거는 또한 이치고 이 직관의 내용이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한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본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일어나면 이미 그런 개념들은 있어요. 관념들은 있어. 도덕적. 이 본질이 그의 삶에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도덕 원리를 부차적으로 만드는 그의 도덕 원리다. 이미 이렇게 나투어져 있는 도덕적 관념들, 개념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의 원천 진짜 동기와 일체감을 탁 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차적으로 만든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가리게 돼요. 실은 깨졌더라도 방편으로서 양심 자명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때는 행할 때예요. 행할 때. 상위자가 행할 때, 방편으로서 행할 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을 거예요. 물질력에 끄달리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방편으로서.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을 하단 말이에요. 이런 도덕이라든가 개념들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으니까. 이 본질이 그의 삶에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도덕적 원리를 부차적으로 만드는 그의 도덕 원리다. 여러분들만의 도덕 원리가 근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으로. 이 관점을 윤리적 개인주의라 부를 수 있다. 윤리적 개인주의 뭐 굳이 나쁜 말로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뉘앙스는 보편성을 아는 개인, 보편자가 된 개인, 이런 거, 이치가 된 개인, 도덕적 상상력이 있는 개인, 그 사람들이 윤리적 관념을 가진 개인으로서 살아가면 윤리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도덕적 규범을 수용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그의 도덕률을 구성하는 원리의 결과물이다. 그는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이 규범을 수용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벌써 딱 그냥 생각하면 돼요. 물질 세상 아니다.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냥 수행할 뿐, 로봇, 명령을 수행할 뿐. 그 사람은 고도로 복잡한 종류의 기계다.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있었네요. 그러니까 기계인간, 인간기계.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똑같이 보니까 이렇게. 그건 기계일 따름인 거예요. 규범을 수용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도덕적이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고도로 복잡한 종류의 기계일 뿐. 그의 의식에서 행위 자극이 입력되면 그런 도덕 원리라는 시계 태엽은 즉각 작동되고 째깍째깍째깍 작동되고 아 이게 정의지 이게 평화지 아 청원 올려 동의 좋아요 눌러 아 저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고 사형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쉬워 눈물 절절절 좋아요 구독 눌러 기계 문화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기독교적 혹은 인도적 혹은 이타적 혹은 계산된 행위를 실천하도록 지정된 과정만을 따라간다. 거기다가 종교세까지 이제 확 하고 물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까지 쓰죠, 내가. 죄까지 써.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SNS 세상이라든가 현대 규범이라든가 실제 법들이 그게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들을 그렇게 하위 차원의 노예로서 탁 하고 세팅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직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쫓을 때 나 자신이 행위하는 것이다. 갑자기 막 상위 차원의 얘기를 하죠. 이 도덕 수준에서 나는 내 위에 주님도 외부의 권위도 이른바 내 양심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슈타이너가 너무 자명하고 화끈하게 얘기하죠. 화끈하게. 여러분이 이걸 못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슈타이너가 지금 이거는 거의 뭐 내 던지는 거예요. 막 자기 뜻을. 너희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 지금. 이거 정신 차려. 이거 도덕성 그 하위 차원의 도덕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야. 너희들 사랑이라고 알아. 진짜 사랑 알아. 스스로 윤리적 개인주의,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고의 직관으로서 뿌려지는 이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랑 절대로 몰라. 진정한 사랑을 쫓을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야.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얘기하죠.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랑과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슈타이너가 증명해 주잖아. 이렇게. 사랑과 행위.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이 도적 수준에서 나는 주님도 없고 외부의 권위는 뭐 당연히 없겠죠. 이 양심의 목소리, 주님도 없고 외부 권위도 없는데 양심의 목소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슈타이너가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안 된다고. 주의할 것은 이 상태가 얼마나 슈타이너가 봤을 때 이 안쓰러웠겠어요. 이거를 찾는 사람들 중에 이 착한 사람들, 진짜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내 친척들, 마음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양심 깨졌다. 종교 깨졌다. 이 세상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부의 권위, 주님, 양심의 목소리.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쨌든 상위 차원의 도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을 쫓을 때, 여러분들이 행위할 때 이런 것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